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했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강하게 올라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반등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개인들을 끌어들인 뒤 다시 흔드는 함정일까요? 삼성전자는 89조 4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시장은 피크아웃을 걱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다시 살아났는데 국내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계속된다고 하는데 동시에 매그니피센트 10은에서는 AI 투자 비용 부담과 수익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뒤섞인 장입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올랐으니까 끝났다. 빠졌으니까 끝났다. 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반등이 진짜 바닥 신호인지 아니면 레버리지 수급이 만든 착시인지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야 후강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란 협상 중단과 공습 재개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컸습니다. WTI 유가가 장중 6%대까지 급등했고 전쟁 노이즈가 다시 시장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장은 전쟁 뉴스보다 반도체 저가 매수에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등했고 샌디스크는 크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강했습니다. 최근 시장 불안의 중심이었던 반도체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 시장이 정말 AI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고 봤다면 이런 장 후반 반등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유가가 튀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도 반도체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시장이 다시 실적과 업황을 보려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오늘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미국 반도체가 먼저 무너지느냐 아니면 먼저 바닥을 잡느냐. 오늘은 후자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미 반도체도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한 겁니다. 다만 이 반등 하나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정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최근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으로 급락했고 고점 대비 20% 넘게 밀리며 기술적인 약세장 초입까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 급락을 맞으면 투자 심리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공포에 질렸던 투자자들이 오늘 하루 반등한다고 바로 확신을 되찾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손절을 고민하던 사람들이 본전 매물을 던지고 조금만 밀리면 또다시 투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장중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옵션 만기 부담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추세가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난 며칠의 급락만 보고 삼성전자가 끝났다고 보는 것도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판별 구간입니다. 시장이 반도체를 다시 살릴지 아니면 반등을 또다시 매도 기회로 쓸지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본질을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강합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무너졌을까요? 실적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번 분기 숫자가 좋았느냐만 묻지 않습니다. 이 좋은 실적이 3분기와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느냐, HBM과 AI 메모리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실제로 지속될 수 있느냐, 파운드리 부담이 실적을 계속 깎아먹지는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린 겁니다. 실적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더 높은 허들을 들이민 겁니다. 이게 지금 주주분들이 가장 정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못 벌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 다음 숫자를 더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 이슈를 봐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질 때는 하락도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목표 레버리지를 맞추기 위해 매일 익스포저를 조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 자산이 오르면 더 사고 빠지면 더 팔아야 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이게 장중과 장 마감 무렵에 수급을 한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에 이런 상품 거래가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별 종목 변동성이 지수 변동성으로 번지고 지수 변동성이 다시 개별 종목을 흔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최근 코스피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둘러싼 수급 기계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무서운 이유는 방향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3% 오르면 단순히 3% 오른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본주 매수, 레버리지 ETF 매수, 해지 거래, 프로그램 매매, 단기 차익 거래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5%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만 매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표 레버리지를 맞추기 위한 기계적 매도, 손절 물량, ETF 리밸런싱, 파생 수급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2% 빠질 장이 5%로 커지고 원래 5% 빠질 장이 8%로 확대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본질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급 구조가 주가를 밀고 당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볼 때도 단순히 주가가 올랐으니 좋다, 빠졌으니 나쁘다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등이 진짜 매수세인지 레버리지 수급이 되감기 되는 움직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외국인 수급, 장 후반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최근 급락이 너무 과했습니다. 코스피 선행 PER이 6배 초반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저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릴만 하지만 동시에 바닥권을 의심해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과거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던 시기에는 대형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연준의 고강도 긴축.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시스템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중동 리스크가 있고 AI 투자 우려가 있고 레버리지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처럼 신용 시스템이 붕괴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처럼 전 세계 경제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건 최근 하락이 과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도 그 과매도 구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냉정해야 합니다. 싸졌다고 무조건 바닥은 아닙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이 진짜 바닥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익 추정치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AI 수요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발 기계적 매도가 진정되어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계속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 없이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면 싸 보이는 종목이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몰빵할 자리는 아닙니다. 분할로 봐야 합니다.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공포에 던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등 첫날에 흥분해서 전부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싸졌다는 사실보다 싸진 가격을 시장이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신호를 봐야 합니다. 이제 AI 투자 우려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가장 크게 의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AI 투자 정말 계속될 수 있느냐?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와 GPU, 메모리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돈이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이 우려 때문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체분에서도 큰 시가총액 증발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은 AI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빅테크는 자산을 가볍게 들고 현금을 많이 만드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 칩, 서버, 전력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묻습니다. 이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 AI 서비스가 정말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커지면 AI 관련주 전체가 흔들립니다. 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AI 투자가 줄어들면 메모리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려도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AI 투자 비용 부담이 커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AI 수요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AI 투자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수익화 논란이 나온 겁니다. 투자가 없으면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으면 전력 걱정도 없습니다. GPU를 사지 않으면 HBM 수요 논란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묻는 건 AI가 끝났느냐가 아닙니다. AI 투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오히려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계속한다면 메모리 수요는 유지됩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D램, 더 많은 HBM, 더 빠른 SSD, 더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D램과 낸드, 기업용 SSD, 고부가 메모리 제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AI 수혜를 단순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AI 수요가 꺾였는지 아니면 투자 효율성 검증 구간에 들어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버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게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3분기와 4분기도 보자고 합니다. 메모리 가격은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상승률이 둔화되는지 확인하자고 합니다. AI 수요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빅테크 캐펙스가 계속 늘어나는지 보자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HBM과 AI 메모리에서 진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주가 흔들림입니다. 이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큰 종목은 증거가 나오면 더 크게 재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익 추정치를 유지하고 AI 메모리와 SSD에서 고객 검증 신호를 쌓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 시장은 다시 가격을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공포가 반등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신과 경계를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을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오늘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추가로 안정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분을 유지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반으로 들어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ETF발 매도 압력이 진정되고 장 후반에도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큽니다. 이 경우 최근 급락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과도한 수급 청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89조 실적 체력을 다시 인정받고 시장은 하반기 이익 전망을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순 반등주가 아니라 지수 회복의 중심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마이크론, 엔비디아,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주가 계속 버텨준다면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공포에 던진 물량이 가장 아쉬워집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반등과 재하락이 반복되는 박스권 소화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도 꽤 높게 봅니다. 최근 시장이 너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됐고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습니다. 이 충격이 하루 만에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반등할 수 있지만 장 후반에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부담도 남아있고 옵션 만기 변동성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V자 반등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며칠 동안 저점을 확인하고 매도 압력을 줄이고 수급이 안정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조급함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 오르면 끝났다고 흥분하고 하루 빠지면 망했다고 던지는 대응은 계좌를 계속 흔듭니다. 삼성전자가 일정 구간에서 저점을 지키고 거래대금이 줄면서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지 봐야 합니다. 반등보다 중요한 건 버티는 힘입니다.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반등이 하루짜리로 끝나고 중동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유가가 추가로 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AI 투자 피크아웃 우려가 더 강해지고 빅테크 실적 시즌에서 케이펙스 부담이 다시 부각되면 반도체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북매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급이 다시 꼬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 번 더 과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물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사실과 지금 아무 가격에서나 사도 된다는 말은 다릅니다. 좋은 회사도 수급 폭주 구간에서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단기 물량을 조절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 물량은 하반기 이익 추정치와 AI 수요를 기준으로 보되 단기 매매 물량은 수급 기준이 무너지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전부 팔거나 전부 버티는 식의 대응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물량의 성격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럼 보유자 대응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에 마음이 조금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만 보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내 물량을 나누는 겁니다. 장기 핵심 물량과 단기 매매 물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하루 이틀의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분명한 체력입니다. AI 수요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메모리 업황이 완전히 꺾였다는 숫자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물량을 공포에 던지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단기 물량은 다릅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장 후반에 밀리고 거래 대금이 약하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나빠진다면 단기 물량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삼성전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목적의 물량을 들고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절대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싸 보입니다. 실적은 역대급이고 주가는 급락했고 PER는 극단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급락 직후 반등장은 항상 위험합니다. 가장 싸 보이는 순간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고 첫 반등이 끝난 뒤 재차 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분할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가 과도하게 눌렸을 때 소량, 두 번째는 전일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버티는 것을 확인했을 때,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과 거래 대금이 붙으며 반등이 추세로 바뀔 때입니다.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도 잘못된 진입은 고통이 됩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말고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인정하는 신호를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좋은 종목을 사고도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지면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더 사고 싶고 급락이 나오면 물타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기준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기준 없는 물타기는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고점 보유자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급락 이후 저점을 지키는지, 미국 반도체주 반등이 이어지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돌아오는지, 레버리지 ETF발 장후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유지되는지,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신호들이 확인되면 평단 조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손실을 빨리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계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조급함으로 접근하면 좋은 종목도 나쁜 매매가 됩니다. 오늘 이후 삼성전자에서 반드시 봐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론, 엔비디아, 샌디스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안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국내 반도체는 이제 미국 반도체 흐름과 따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리지 ETF 수급입니다. 장중에 반등했다가 장후반에 다시 밀리는지, 리밸런싱 매도가 반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이 받는지 아니면 단기 되돌림에 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 투자 우려입니다. 빅테크 실적 시즌에서 AI 케이펙스가 유지되는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삼성전자 자체의 하반기 이익 추정치입니다. 2분기 실적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3분기와 4분기 숫자를 봅니다. 이 5가지가 살아있으면 삼성전자 반등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가 꼬이면 반등은 기술적 되돌림에 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끝났다. 삼성전자가 며칠 빠졌다고 끝났다고 말하는 건 너무 빠릅니다. 반대로
오늘 반등한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지금은 끝을 말할 자리가 아닙니다. 확인할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89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이 체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더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계속되는가? 메모리 가격은 얼마나 더 버티는가? HBM과 AI 메모리에서 삼성전자는 다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가? 레버리지 ETF 수급은 진정되는가? 외국인은 다시 들어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으로 매매하면 안 됩니다. 공포에 던지는 것도 위험하고 반등에 흥분해서 몰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준을 세우고 신호를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신호를 놓쳐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그렇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날은 89조 실적이 호재라고 하고 어떤 날은 피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날은 미국 반도체 반등이 좋다고 하고 어떤 날은 AI 투자 우려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급까지 붙으면 개인이 혼자 장중에 다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반도체 야간 흐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 강도, 외국인과 기관의 실시간 수급,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으로 장 후반에 매도가 나오는지, AI 빅테크 실적과 캐펙스 뉴스가 반도체 수요로 연결되는지 이걸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빨리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의 수급 신호가 어디서 바뀌는지 같이 체크하는 곳입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무료 배포 중인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자료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수 변동성을 키우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반복되고 하루 만에 공포와 반등이 뒤집히는 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던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공포와 기회가 가장 거칠게 부딪히는 자리 위에 있습니다. 89조 4천억 원의 실적은 분명한 체력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제 AI 투자 지속성, 레버리지 수급 진정, 하반기 이익 전망이라는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제 급락만 보고 끝났다고도 보지 마십시오.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눈앞의 호가창은 거칠게 흔들려도 돈의 방향은 결국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